안녕하세요. 노라벳입니다. 지난번 악인들의 사악한 거울 편에서 살짝 언급했던 엮이는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 코디펜던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디펜던트란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36년에 알코올 중독자 모임 AA가 설립되면서부터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나 약물 중독자들을 케미컬 디펜던트라고 부르고 이들의 배우자들을 코케미컬리 디펜던트라고 하는데 줄여서 코디펜던트라고 합니다. 코디펜던트는 동반 의존을 의미합니다. 동반 의존은 자기 정체성을 상실하고 자존감과 거의 모든 정서적인 욕구 충족을 내가 아닌 상대방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의 가치를 관계 안에서 느끼려고 하다 보니 난 무조건 상대방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만 하고 상대방이란 존재는 반드시 나와 함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디펜던트는 알코올 중독자가 알코올에 의존하는 것처럼 알코올 중독자에게 중독자의 배우자가 의존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알코올 중독자나 배우자를 구제하면서 보니 중독자 가정의 아이들의 문제도 심각하다는 것이 발견되어 코디펜던트란 용어의 적용 범위가 가족 전체로 확대되었습니다. 소시오패스, 나르시시스트 같은 부모가 있는 악인 가정에서도 중독자 가정 수준 이상의 지배와 착취, 학대 등 정서적인 억압과 열악한 환경 같은 비슷한 현상들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서 요즘엔 악인의 배우자와 그런 부모에게 양육된 자녀들까지 코디펜던트라고 합니다. 엮이는 가정의 구성원에게는 불문율 3가지 대표적인 규칙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음주문화연구센터에서 번역, 출판된 클라우디아 블랙의 책 상속을 거부하는 아이들에서 보면 첫 번째, 말하지 말라. 절대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사람들에게 발설해선 안 돼. 다른 사람들이 알면 우리를 이상하다고 하겠지만 우린 정상적인 가정이야. 그러니까 밖에서는 우리 집 일은 비밀로 해. 우리끼리도 문제는 말하지 마. 아무 문제 없는 거니까 이상한 티 내지 말고 행동해. 두 번째, 느끼지 말라. 무슨 일이 생겨도 생각 자체를 하지 마. 감정이란 거? 정말 유치한 거야. 뭐든 그냥 빨리 잊어버려. 그래야 다 편해. 남자가 울어? 남자는 울지 않아. 넌 슬픈 게 아니야. 행복한 거라 생각해. 넌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세 번째, 신뢰하지 말라. 우리 가족 외에는 그 누구도 믿지 마. 남을 어떻게 믿어? 그 사람들이 어떤지 알고? 우리한테 어떻게 할지 알아? 그 결과에 대해 너가 책임질 거야? 넌 그냥 우리 가족만 생각해. 널 먹여주고 재워주는 건 가족이야. 근데 가족보다 남을 더 믿어? 그건 배신이야. 가족을 실망시키면 넌 바로 아웃이야. 코디펜던트는 매일, 매 순간 각종 폭력과 공포에 노출되고 피할 수 없는 고통과 마주하게 됩니다. 가정에 분명히 존재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 문제를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느끼고 생각할 어떠한 시간이나 자유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로지 집안의 안 좋은 일은 비밀로 해야 한다는 암묵적인 규칙을 지켜야만 하니까 나의 배우자는 우리 부모는 문제가 있는 학대자다 라는 진실을 외부에 공개적으로 알리지 못하고 그 누구한테도 그 비밀을 말할 수 없습니다. 코디펜던트는 이렇게 비밀을 간직한 채 거짓말과 연기를 강요당하면서 자라게 됩니다. 어디서나 남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정상으로 보이려는 가면을 항상 쓰고 다녀야 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가정인 것처럼 꾸미는 위장도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늘 마음속으로는 우리 가족은 남과 다르다는 의식을 하면서 가족을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거기서 태어난 나,
나란 존재 자체도 잘못되었다는 수치스러운 느낌을 받으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우리나라는 유교 사상의 지배를 오랜 기간 받아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남의 시선과 체면을 엄청 중요하게 여깁니다. 부모가 만들어준 수치스러운 가정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아이가 의식하고 인식하는 순간부터 부모가 시키지 않아도 가정 상황을 비밀로 하고 감추려고 합니다. 사실 코디펜던트로 태어나고 자라는 것은 아이가 선택할 수 없는 영역이고 권한 밖의 일인데도 만약 이런 정보가 타인에게, 그것도 악인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 바로 약점이 되고 부당한 차별 대우를 받게 됩니다. 아이들은 자기가 바꿀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일 때문에 차별 대우 받게 될까봐, 그 수치를 들킬까봐 늘 불안해합니다. 코디펜던트가 어른이 되어 이 비밀을 가까운 사람에게 솔직하게 외부로 드러낸다는 건 정말 엄청난 용기와 뻔뻔함이 필요합니다. 물론 악한 코디펜던트들은 이 점을 잘 이용해서 타인의 동정심을 얻어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코디펜던트들은 차라리 부모가 없는 고아가 낫다는 생각을 합니다. 코디펜던트로 자라는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발달 단계 전반에 걸쳐 영향을 받게 되어 자존감이 낮고 자기 자신의 특징을 잃어버립니다. 코디펜던트는 자기가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운다거나 그 계획대로 살 수 없는 온전한 자율성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 자기의 필요는 아예 무시당하고 거절당하면서 누군가에게 지배당하는 삶을 살다 보니 자신을 위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거나 자신을 돌볼 시간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나중엔 아예 그런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코디펜던트는 어릴 때부터 절망, 우울, 슬픔 등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데도 제한과 제약을 받기 때문에 감정을 잘 못 느끼고 제대로 표현하지도 못하는 얼어붙은 감정 상태가 됩니다. 코디펜던트는 말하지 않고 만지지 않고 느끼지 않고 직면하거나 신뢰하지도 않습니다. 내향형으로 타고나지 않아도 내향형으로 보인다거나 반대로 내향형이지만 외향형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나마 있는 몇 안 되는 감정도 감추고 억압하지만 그중 슬픔, 화, 분노 등 몇 가지 특정 감정만 폭발적으로 분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엮이는 가정의 부모는 각자 자기 욕구 충족과 고통에만 사로잡혀 서로에게나 자녀에게나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정서적, 물리적 돌봄을 받아야 할 아이들이 부모의 부재, 부모의 고통 등으로 부모나 방치된 동생들을 돌보기 위해 가정에서 일찍부터 부모 역할을 하게 되지만 정서적으로 전혀 성장하지 못합니다. 아이가 아무리 어리다고 해도 부모 대신 집안 살림을 도맡아서 해야 하고 중독 증상이나 병으로 아픈 부모의 식사를 챙기고 병간호를 하기도 합니다. 코디펜던트는 이렇게 부모와 형제를 돌보는 것을 시작으로 부모의 엮이는 가정으로 연결된 친척이나 부모가 속한 종교단체의 사람들, 주변 이웃들까지 보호자 역할과 노예 역할을 하게 됩니다. 불화가 심해 서로에게 폭언이나 폭력이 오가고 언제 헤어질지 모르는 부모가 아이를 자기들 싸움에 끌어들이고 서로 자기 편을 들어달라거나 부모 사이를 왔다 갔다 중재하는 심리 상담사와 변호사 역할까지 담당하게 합니다. 엮이는 가정의 코디펜던트는 어느 순간 잠깐 행복을 느낀다고 해도 머지않아 더 큰 고통과 불행이 찾아온다는 것을 반복적 학습과 경험을 통해 너무 잘 알고 있기에 자신이 어떤 일에도 별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그 어떤 것도
바뀌지 않을 거라는 좌절감과 무기력감으로 꽉 차서 상황이 불만스럽다고 죽을 만큼 힘들다고 한들 그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아가 없이 늘 공허하고 완전하지 못한 채로 살아갑니다. 결과적으로 코디펜던트로 자라는 아이들은 각계 전투를 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는 자기만의 방식을 터득하면서 열악한 학대 가정, 전쟁 난민 수용소의 생존자가 됩니다. 엮이는 가정의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동반 의존적 관계를 형성하려는 성향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런 아이들을 성인 아이라고 합니다. 성인 아이에게 나타나는 주요 증상은 이렇습니다. 자기를 돌보고 챙기지 않으면서 타인에 대한 책임은 과하게 지려고 합니다. 자기 일은 못하고 안 하면서 부탁받지도 않은 남의 일은 먼저 해주고 남의 일을 주어진 일보다 넘치게 완벽하게 하려고 합니다. 타인이나 타인의 일에 자기 시간을 거의 전적으로 소진합니다. 상대방 자체에 초점을 두지는 않고 상대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에만 초점을 둡니다. 타인의 인식, 타인의 승인을 지나치게 의식해서 자기가 한 노력을 타인이 알아주지 않으면 크게 상처받습니다. 성인 아이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나 타인을 신뢰하지 않거나 반대로 너무 믿습니다. 자신이나 타인의 감정 식별을 못하고 친밀감이 없습니다. 동정, 구제, 구조가 필요한 사람을 사랑하려는 성향이 강하고 연민이 사랑이라고 혼동합니다. 혼자 있지 못하고 버려질까봐 두려워하고 경계 설정을 못합니다. 자기를 주장하면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타인을 강하게 통제하려고 합니다. 만성 거짓말과 분노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선택장애와 결정장애를 갖고 있어서 본인이 직접 의사결정을 못합니다. 이외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코디펜던트 성인 아이가 피해를 벗어나기 위해 일찍 집을 떠났다고 해도 부모와 비슷한 악인과 결혼하게 되는 경우가 30% 정도, 부모와 같은 악인이 되는 경우가 50% 정도입니다. 양심이 없이 악하게 타고났다면 악인 부모에게 태어난 코디펜던트 형제자매 중에도 타고난 기질이나 성격, 엮이는 가정의 환경 수준에 따라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나르시시스트 같은 악인, 나르시시스트의 유형 4가지 중 1가지 또는 전부 섞인 악인이나 악한 플라잉 몽키가 됩니다. 다행히 양심을 타고났다면 같은 가정에서 똑같이 코디펜던트로 자랐다고 해도 부모와 똑같은 악인, 악한 코디펜던트는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악인의 성향이나 태도, 버릇이나 습관이 자기도 모르게 배어 있다거나 악이 학습된 상태에 따라 후천적으로 심하면 결국 의존적인 성격장애나 관계 중독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엮이는 가정에서 자란 코디펜던트 성인 아이가 된 나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다양한 경로로 대입해서 살펴보고 증상에 따라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도 받고 바로 잡아야만 나 또한 악을 대물림해주는 도구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악인 부모로 인해 어려서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자기도 모르게 몸에 배어있는 악한 표정, 말투, 태도부터 버릇이나 습관, 악한 마음과 생각을 하나씩 찾아내고 그런 자신과 마주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일은 말이 쉽지 정말 뼈를 깎는 고통 그 자체입니다. 악인은 항상 만만한 먹잇감, 코디펜던트를 노리고 있고 특성상 코디펜던트는 악인에게 끌리기 쉽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신감과 자존감을 당당하게 회복하는 노력도 하면서 코디펜던트라서 갖게 된 외면적인 특징들, 타인과 눈을 마주치지 못한다거나 비정상적으로 쩔쩔매는 태도 등을 바꿔나가야 합니다.
이런 노력을 하면서 나를 위해, 내 아이를 위해 내 부모 같은 악인을 절대 만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더러운 악의 가시를 하나씩 찾아 빼내고 버리는 동안 하루는 성공, 하루는 실패할 수 있고 가시를 다 빼낸 것 같았는데 어디선가 가시가 또 튀어나오기도 하지만 그게 당연한 거니까 안 된다고 미리 실망하거나 좌절해서 포기하지 말고 그런 하루하루가 쌓이다 보면 어느새 변해 있는 자신, 행복한 자신을 마주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가 봅시다. 그럼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바이.